두승법의 쓰임은 n자릿수와 한자릿수가 곱해질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거고, 이때 두승법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두승법에서의 이 승은 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는 머리 두자를 써서 머리부터 곱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승법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의 방식으로 미승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미승법은 꼬리 미자를 쓰기 때문에 꼬리부터 곱하는 방법, 즉 가장 끝자릿수부터 곱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방법은 이 미승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승법이 우리가 이때까지 학창시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곱셈을 해내온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3 곱하기 6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왔냐면 93과 6을 이렇게 위아래로 준 뒤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일단 3, 6은 18이니까 1을 올려주고 9, 6, 54라고 하면서 55 이렇게 쓰는 끝에서부터, 즉 1의 자리 숫자부터 곱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죠. 이게 전형적인 미승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두승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를 이야기해 봐야겠죠. 머리, 즉 앞자리 수부터 먼저 곱하는 방식이고, 끝자리가 아니라 큰 자리, 앞자리부터 곱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빠르게 어림삼을 할 수 있어요. 주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의 보수라든지 100의 보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덧셈과 뺄셈 모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때 10이나 100의 보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좋다고 했죠? 일단 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암산하거나 혹은 실수 없이 빠르게 계산하는데 유용한 툴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 두승법을 사용하게 되면 3500과 같이 뒤에 0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마치 덧셈에서처럼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이후 뒷자리 수를 더하기도 매우 좋은 구조가 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93 곱하기 6을 미승법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이 두승법으로 그러면 93 곱하기 6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93 곱하기 6을 두승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앞자리 수부터 곱한다고 했죠. 앞자리 수부터 곱할 때 54가 나와요. 9의 경우에는 10의 자리에 9기 때문에 90과도 같고 540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다음 1의 자리를 곱합니다. 18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합했을 때 끝자리부터 계산해서 558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그리고 세 자릿수와 한 자릿수, 네 자릿수와 한 자릿수 등 n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계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있는 수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한 자릿수와 곱한다 라고 하죠. 이때 10의 자리의 수는 우리에게 보일 때는 그저 9이겠지만 사실은 1의 자리가 0인 90이므로 이후 1의 자리까지 곱한 값을 더할 때에는 0을 더 포함해서 더 편하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78 곱하기 70입니다. 이 78 곱하기 7을 우리가 두승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7은 사실은 70이 되는 거고 7, 7, 49이므로 한 자리를 땡겨서 0을 써주고 4, 9를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8, 7은 56이므로 56을 써줘서 결론적으로는 546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7 곱하기 9도 한번 해볼게요. 37 곱하기 9의 경우에도 똑같이 써준 다음에 우리가 9를 10의 자리에 먼저 곱할 거고, 이 10의 자리는 사실은 3이 아니라 30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땡겨준 다음에 0을 먼저 써주고 93, 27에 97, 63을 써주면 333이 돼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곱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두승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릿수를 확대시켜서 여기 지금 이 목차에서 n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꼭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에서도 이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죠. 세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5, 4, 7이라는 숫자와 8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 4의 경우에는 단순히 4가 아니라 40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4의 결과값을 쓰기 위해선 한 자리를 당겨서 0을 써줄 거죠. 자, 5의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5지만 사실은 5, 100이기 때문에 이때는 두 자리를 당겨서 5의 결과를 써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4, 8의 경우에는 32니까 한 자리 0을 땡겨주고 32를 써주고, 5, 8의 경우에는 40이니까 두 자리를 땡겨주고 난 다음에 40을 써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의 자리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7, 8은 56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됐을 때는 4, 3, 7, 6이라는 값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릿수를 잘 땡겨주면 됩니다. 이번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8, 9, 3 곱하기 7이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잠깐 멈추고 먼저 계산을 해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방향을 취할게요.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로 이야기가 된다면 3, 7은 1의 자리니까 그냥 21로 써주면 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9, 7의 경우에는 사실은 90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당겨서 9, 7, 63을 써주라는 거죠. 공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 7의 경우에는 사실은 8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자리를 땡겨준 다음에 8, 7, 56을 써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6, 2, 5, 1, 2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두승법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는데 실제로 두승법을 계산하든 미승법을 계산하든지 간에 단계라는 게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미승법이 아니라 두승법을 외워서 혹은 익혀서 자료 해석의 계산 문제에서 사용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꼭 정확한 값을 항상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유사한 값을 계산하여서 비교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대략적인 값을 찾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미승법부터 했을 때 뒷자리부터 찾게 되니까 더 느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앞자리부터 찾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547 곱하기 8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547 곱하기 8이라는 계산이 있을 때 두승법부터 한다면 이미 500이니까 두 자리를 당겨주고 00을 써준 다음에 58, 40 사실은 이 천의 자리 숫자만 알더라도 단순하게 유사값을 가지고 선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승법을 통해서만 이 유사한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승법부터 계산했다면 오히려 뒷자리를 알게 돼서 정확히 이 값이 어떤 값의 유사한 값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힘들었겠죠. 이것이 우리가 두승법을 미승법 대신에 사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1에서 빠른 풀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적어왔던 0은 쑥달이 되고 나면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생략하셔도 되고 이때 두 자리를 땡긴 다음에 바로 공을 처리하지 않고 40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547과 8을 가지고 와볼게요. 547 곱하기 8을 계속 계산하게 된다면 58, 40이니까 두 자리를 땡겨서 40을 쓰고 48, 30이니까 한 자리를 땡겨서 32를 쓰고 7, 8, 56을 써서 그냥 계산을 하더라도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 0을 쓰는 시간조차 아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숙달이 되면 굳이 0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릿수를 헷갈리지 않게 될 거니까 계속해서 이쪽으로 0을 생략하면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계산의 경우에는 547 곱하기 8이 사실은 550 빼기 3 곱하기 8을 계산하는 것과도 유사하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두승법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547은 사실은 55에 가깝기 때문에 더 유사한 값을 두승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550 곱하기 8을 먼저 해서 4400에 유사한 값이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540 곱하기 우리가 547 곱하기 8을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죠. 547에서 4320만 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7, 8은 56의 맨 끝자리를 생략하는 거니까 사실은 540 곱하기 8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40 곱하기 8과 이 550 곱하기 8을 비교해 봤을 때 547이라는 실제 값은 550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올림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가까운 숫자를 활용해서 계산을 단순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유동성 있게 적용하면 충분해요. n자릿수 곱하기 n자릿수는 실제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만약에 n자릿수 곱하기 어떤 n자릿수와 다른 n자릿수 곱하기 n자릿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만큼을 우리가 a라고 부르고 이만큼을 우리가 b라고 부른다 라고 했을 때 곱셈감 차이가 크다면 굳이 따로 계산하지 않고 두승법으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n자릿수의 뒷부분을 한 자릿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6298과 3019 그리고 47678과 5020이라는 수를 임의로 가져왔어요. 이 두 가지 수의 대소를 비교해 볼 텐데 이때 곱셈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숫자가 아예
8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유효 숫자를 이렇게 잘라서요. 5, 6 곱하기 3과 4, 7 곱하기 8로 처리해버릴 수 있죠. 5, 6과 4, 7은 거의 유사한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3과 8은 2배가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쪽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곱셈 간 차이가 클 때는 차라리 두승법으로 처리하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이가 적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숫자 자체가 8처럼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5 정도의 차이로 유사한 값이었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두승법과 근사값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대소 비교가 가능하게 했을 것이므로 5, 6과 30, 4, 7과 50 정도를 유효 숫자로 잡고 두승법과 근사값을 이용해 보라는 거죠. 여기선 지금 근사값을 잡을 필요 없이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 6과 3을 곱하고 그러면 1, 6, 8에 0일 것이고 4, 7과 5를 곱해서 그러면 이미 2, 3, 5에 0이 나오겠죠. 간단하게 2 곱하기 2,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처럼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5, 6, 2, 9, 8 곱하기 30, 19의 경우에는 1번과 같이 두승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때도 유효 숫자를 더 딸 수도 있어요. 2번과 같이 이렇게 유효 숫자를 사용해 버리면 즉 두 자릿수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구체적인 계산 없이도 크게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효 숫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세 자리를 딴다고 했고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더 타이트하게 두 자리나 한 자릿수로 따도 좋다고 했어요. 세 자릿수를 딸 때는 콤마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릿수를 헷갈리지 않고 1000의 자리까지면 10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면 100의 자리까지 구분을 해서 따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